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축계의 갓피플입니다. 아시아 선수촌과 선유도 공원까지 한국 현대 건축사를 반세기 동안 이끌어온 원로 건축가입니다. 설계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도시, 시간과 풍화를 잇는 삶의 기초라고 말하는 분인데요. 조성용 건축가를 만나봅니다. 결국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살았던 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가. 이건 뭐 아이디어가 없죠. 뭐. 네. 왜냐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이런 일이 처음이죠. 일제시대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격리시켜서 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인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아유, 저도 뭐 영광입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좀 추워서요. 저희가 따뜻한 티를 네, 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많이 춥네요. 차 한잔 하시면서 좀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 은관 문화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영선 조경가와 또 네, 같이 이렇게 네. 사진을 찍으셨고,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이제 선정이 되신 건데, 이거 받으셨을 때 이 훈장은 함께해온 동료, 또 후배, 제자들과 함께 한 것이다, 함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인지 또 이제 제자분들께서 또 굉장한 축하를 해주시던데. 복도 많아. 건축계는 물론이고 사실 선생님께도 굉장히 의미 있는 훈장이죠. 그래서 저 잘 몰랐어요. 군장이라는 것도 익숙하지도 않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받은 사람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세 번째인가 그렇다는데 의외로 그거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건 이게 뭐 이런 걸 왜 하냐고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훈장은 군인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문제가 조금 좀 복잡했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가? 시행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의외로 적더라고요. 그래도 일찍 받아서 좀 더 영광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가님의 작업물이 또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이제 기증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보통 어떤 것들이 좀 기증이 된 건가요? 그럼 뭐 제가 한 것 중에서 네. 좀 더 공공적인 것들은 어차피 개인의 그거 아니니까 네. 좀 더 많이 나중에 또 참고가 됐으면 해서 공공적인 거를 주로 많이 보냈죠. 미국의 현대미술관을 가니까 엄청나게 큰 이 스케치가 미술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뭐 건축 박물관이면 그럴 수 있는데 미술관에 어떻게 현대미술관에 이렇게 그 건축가의 스케치가 그것도 네. 막 잘 그린 거가 아니라 막 정말 그냥 기본 스케치가, 목탄 예. 가지고 그린 거를 네. 근데 아주 그 유명한 스케치거든요. 책으로만 맨날 봤는데 그때 보고 그렇지 이게 이런 게 이 선진국은 이렇게 하겠지 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맞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거를 좀 하려고. 네. 그렇게 이제 보냄 작업물들 가운데 또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가 일단 선유도 공원입니다. 네. 정영선 조경가와 함께 또 하셨던 이 선유도 공원은 원래 정수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건 뭐 아이디어가 없죠. 뭐 네. 왜냐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이런 일이 처음이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수돗물 만드는 공장이니까 네. 사람들이 쉽게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하여튼 이게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걸 더 이상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거. 새로 만들 건 없는 거니까. 네. 거의 보존하는 형식으로 하신 그렇죠. 거네요. 보존이죠. 거의 보존이.
쓸모가 원래 건축은 쓸모가 있어야 만드는 거니까 네, 네. 그냥 만드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쓸모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저게 지금 이제 생태적으로도 문제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는 거죠. 네. 과연 저기 한강에 떠 있는 그 섬인데 아, 인공섬이긴 하지만 네. 섬인데 그 섬에 어떤 조경적인 어떤 가치 네. 또는 역사적인 가치 이거를 어떻게 지금 시대에 같이 공존시킬 수 있나 이런 숙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게 전부 다 콘크리트 덩어리거든요. 여기는 물공장이기 때문에 물을 담아두고 쓰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저걸 만약 폐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죠. 네. 와. 그래서 저거를 우리 폐기가 되면 어디 좀 인천에 갖다 버릴 텐데 그러면 인천 교통 문제 뭐 그다음에 저거가 이제 썩어서 오는 환경의 문제 이런 거 생각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되도록이면 나가지 않는 걸로 섬을 떠나지 않는 걸로 해서 네. 그런 개념으로 그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신 거군요. 네.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네, 새로운 네, 시도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네. 이런 거 굉장히 일찍이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흔히들 와서 뭐 이거 어떻게 대한민국 한국에서 이런 걸 만드냐. 네. 그래서 일본 책에도 크게 나오고 네,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네. 굉장히 이슈가 네,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계신 걸 보면 정말 잘하신 거 아닌가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요. 네. 저희가 키워드 토크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과 관련된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슴섬, 33대 1 영화감독, 지하주차장. 저희가 요 보석함 안에서 하나 뽑아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펴서 보여주세요. 아, 이거 아까 말씀하신 네, 그거구나. 33대 1입니다. 33대 1. 그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네. 33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최초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공모전을 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있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고 이게 몇 년도예요? 이게 73년도. 네.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파트라는 게 그냥 집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인데 네. 결국은 이게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된 거죠. 그쵸. 그 전하고 달라서 네. 이 도시가 커지면서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좀 공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공모를 했었고 네. 그리고 근데 마침 누가 잘 심사를 잘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어렵게 되긴 됐지만 하여튼 네. 당선이 돼서 네. 그렇게 이제 저한테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파트가 워낙 많은데 지금이니까 그렇죠. 근데 네. 저것도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었었어요. 네. 어떻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게 공모가 네. 공모해도 사람들이 많이 안 하죠. 그죠. 그때만 해도 아파트 그렇게 관심이 있던 그래요? 일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가 최초의 우리나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고 네.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게 뭐 되시는 거예요? 최초가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 당하는 처음 맞는 그쵸. 경험이었기 네. 때문에 첫 번째는 우선은 그 전엔 아파트라는 게 다 5층, 그렇죠. 좀 비슷했어요. 높아야 네. 12층 정도였었는데 이때 와서 점점 도시가 커지면서 이게 이제 고층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단지 디자인도 굉장히 새로웠잖아요. 공원이 굉장히 컸고요. 이런 것도 직접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딱 생각하셔서 하신 거예요. 단지 공원은 원래 이제 지침에 원래 그렇게 하게 그게, 돼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국제 경기를 해야 그 되니까 전에, 이제 그런 공공시설을 많이 이제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상태가 된 거죠, 네. 상황이. 그래서 그 앞에다가 아파트 앞에다가 공원을 만들게 된 그 좋은 기회였던 거죠. 지금도 거기 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그때 처음부터 살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그럼
사시니까 아니 뭐 어떠세요? 집이라는 게 내가 건축가로서 설계하고 자기가 집 짓고 살아야 되는 게 희망이 너무 멋진데요? 아니, 그건- 아파트를 설계해서 거기서 살고 계신 게. 그게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그러니까요. 그쵸. 그리고 오랫동안 사는 사람도 없고. 그쵸. 옛날에 오래된 거라 그래서 그냥 긁어내고 그냥 그 거기다 새로운 걸 얻는 게 아니고 거기 한 40년 살았던 어떤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여기서는 살려야 되는지. 그게 도시적인 어떤 뭐 이미지도 있을 거고 도시적인 어떤 기능에 대한 관계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걸 결국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살았던 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가. 그건 좀 살펴서 해야 되지 않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없어요 전부 다.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용적률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 내가 집을 사서 쓰고 있다가 그걸 다시 지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익이 오나. 근데 그건 너무 그냥 일차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게 뭘 해서 고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선유도 공원과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도 얘기를 다 했지만 사실 설계, 이제 현상 설계 많이 하셨겠지만 또 떨어진 작품들도 많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좀 너무 이건 아쉽다 이런 건 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다들 좀 원래 더 떨어지면 더 아쉽고 그런데 그래도 기억나는 거는 네. 야 이거는 꼭 했으면 좋았었는데 하는 거가 네. 몇 개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서울로 서울로 7017, 네. MVRDB가 네. 하게 된 거죠. 꽤 노력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아무거나 아니고 그 위치, 서울역에 있는 위치가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죠. 네, 그래서 해보고 싶었고 그런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기회가 돼서 근데 되긴 됐는데 네. 근데 이루지를 못해서 조금 좀 저거 해요. 그런데 진짜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고가도로를 이렇게 많이 했지만 여기는 서울역 앞이니까 서울역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역이기도 하고 네. 근대화에 어떻게 보면 아주 눈에 보이는 중요한 시골이죠.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뤄보고 싶었고 그걸 하려면 역사나 모든 걸 전부 다 이제 한 번씩 리뷰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장소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그러네,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곳을 그냥 만들고 싶어요. 단순한 고가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역사상 어떤 건가 특히 서울역이라는 거는 네.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아까 아파트 얘기했을 때요. 제가 참 신기했던 게 교수님께서 굉장히 옛날에 대학 시절에 어떤 글을 쓰셨는데 그 글 안에 마치 미래를 예견한 듯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뭐 팽창하는 서울, 모노레일로 광화문에서 7, 8분이면 도착하는 뉴타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서울 김포 하이웨이를 따라 양화대교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대학 때니까 65년에 쓰신 건데 이때는 3학년 때. 지하철이 생기기도 전인 거죠. 지하철 없죠.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상상하고 하셨어요? 전부 다 베낀 거죠. 어디서요? 그건 유럽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아, 외국에서 보고 거기서 네.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죠. 네, 없었잖아요. 지하철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근데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네. 미래의 도시 풍경, 그 미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가 이제 보니까 네. 이거 괜찮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 여기서는 길게 설명 못 하는데 네.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이게 교통수단이라는 게 기차가 아니고 네. 이 모노레일이라고 하는 거는 네. 기차하고 다르잖아요. 그쵸. 노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도시 그걸 좀 약간 좀 카피한 거죠. 뭐. 근데 당시에 그건 주로 그래서, 저 외국에 있는 잡지에 나오는 그 소설이나 이런 네. 걸 가지고
그런데 그 옛날 그 시절에 그만큼 이제 눈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하나 본 거죠. 근데 이게 없어요, 자료가 그런 게. 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해보지 어떻게 않았으니까.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 한 뒷골목에서 나오는 미국 잡지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오는 소설이에요. 네. 그걸 보고 미래는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잡았는데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당시엔 이게 워낙 혁신적이니까 신문에도 실리고요.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그럼 저희가 또 한 번 키워드 토크를 한번 네.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를 뽑아주시면 저희가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앞에 보여주세요. 네, 공동묘지. 가장 설계하고 싶으신 게 지금 공동묘지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공동묘지를 설계를 하고 싶으시다는 게 예. 꼭 공동묘지만은 아닌데 네. 하여튼 두 혼자를 위한 집이잖아요. 산자가를 위한 집. 집이 아니고 네. 그 집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제 좀 보통 보면 묘지가 그냥 이렇게 요즘 와서 네. 묘지가 좀 달라지잖아요. 네네. 큰 것도 커지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어떤 시간을 보낼 건가 그런 문제 때문에 공동묘지를 쭉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네.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또 깊게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교수님께서 교수님 얘기를 할 때 빼놓지 못하는 곳 중에 하나가 소록도잖아요. 소록도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연구를 하게 네, 되셨어요? 소록도도 이제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긴 할 텐데 네. 그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소록도를 가게 됐었어요. 15년쯤 전에. 네. 근데 소록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그냥 옛날에 누구야 그 하나온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네. 시인. 한신평 관자였던 시인. 네.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시를 남겼는데 네. 그게 늘 머릿속에 이제 있어서 소록도라는 걸 이제 가보지 못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소록도를 가보니까 이제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어떻게 이 소록도가 첫 번째 100년이 됐고 네. 그 당시에 네. 한 20년 전인데 100년이 됐고 소록도라는 게 원래가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보면 국가에서 하는 일정 수용소 것처럼 그렇죠. 한센인의 네, 수용소다라고 수용소. 얘기가 되게 굉장히 됐었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네. 기피하는 어떤 그렇죠. 병 그렇게만 좀 가 있었는데 소록도를 맞아요. 가보니까 네. 내가 아는 소록도하고 틀려요. 어때요? 소록도 안에 이 마을이 있는 거예요. 환자들의 마을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병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엄청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았지? 그렇게 했더니 거의 100년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센병은 일단 나오면 더 이상 옮기질 않거든요. 네. 전염을 안 시키니까 거기서 일생을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 차별을 받죠. 네. 왜냐하면 굉장히 보기 힘든 눈으로 보기 힘든 환자의 모습이라서 예.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일종 수용소처럼 그렇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정작 마을은 없어요. 네. 있어도 그냥 정말 사람 사는 마을이 아니고 약간 좀 이 나쁜 상태로 네. 지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그게 일제시대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랬었죠. 격리시켜서 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거를 바꾸기보다는 보존을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적어도 그 사람들 나이로 보니까 벌써 80대 들어가던데 이제, 이 사람들이 더
더 막 나이 먹고 이제 사라지기 전에 네.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도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굉장히 시간도 많이 힘들었어요. 걸리고 그 자유롭지도 않고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다녔더라고요. 많이 다녀서 많이 가보시고 네.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시고 네. 네. 그리고 거기를 그래서 보존을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신 거군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몰랐던 거니까 네. 이거 어떻게인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어떤 그런 경우에 건축을 고려해야 되는 게 장애인 건축이잖아요.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건축. 근데 이게 되게 그게 좀 이상해요. 근데 장애인을 돌본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장애인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애를 이 사회가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구 쪽을 보면 이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일찌감치 시작이 된 게 북구 쪽이거든요. 거기서 그 말을 써요. 정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시키는 거가 그게 그 정책인데 우리는 마치 장애인을 이렇게 돌본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아예 드러내야 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근본적으로는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뭔가 건축이라는 게 저희는 그냥 뭔가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뭔가 공공성을 더 생각하시고 그런 건축의 어떤 또 방향이 딱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떤 건축을 하시고 싶으신지 그 계획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그냥 다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뭐.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네. 그것이 개인인으로서도 의미가 있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으면 더 좋겠다. 그렇죠. 그 생각이 좀 많죠. 네. 하여튼 뒤뚱거리면서 그래도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별 사고 없이 그냥 되는 건 큰 복이라고 보는데 건축가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까 금방 정상인 얘기했지만 그냥 정상인인 거예요. 정상인인데 그런 거를 좀 더 지키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지 뭐 특별한 건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근대화 되면서 너무 능력 위주로 모든 거를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건축가도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인데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가 그게 가장 큰 지켜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간과 시간 또 사람이 이어지는 건축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품위 있는 건축을 하고 계신 조성용 건축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만나요.